이제 뭐 세금을 피하는 방법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지도 배웠으니까 정말 움직여야 할 때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아 그래요? 알고 오셨잖아요. 네네. 그죠? 서울 수도권에서는 오피스텔만 한 400개 정도. 제가 월세 3천을 만들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지방에서. 일단 부동산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진짜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이 사람도 묻겠네. 아니 네. 왜? 일종의 이게 타임 세일이 있는 거예요. 빨리 사러 가야 되네요. 제네식스 방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좀 아유. 일단 앉으세요. 네네. 네. 잘 지내셨죠? 뭐 제가 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아니 별일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아니 세금도 줄이면서 주택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 좀 생각해봐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뭐 너무 그에 욕심인가요? 비해서는 잠을 푹 자시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어느 뭐 지역 단지 이렇게 막 찍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아, 사례를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투자는 이제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부동산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시세 차익이고 두 번째가 수익형 월세 받는 거예요. 둘 다 너무 이상적이네요. 그쵸. 대부분이 이래요. 네. 근데 이건 너무 욕심이에요. 욕심인가요? 자,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보세요. 시세 차익 가격이 오르는 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월세 받는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은 사실 그만큼 리스크도 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노후 대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노후 대비에서도 장점이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지난 수도권 서울 상승장이 이렇게 크게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익형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익형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두 개예요. 뭔가요? 소형 그리고 지방. 수익형으로 하려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채를 그러면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활용해 보더라도 네. 취득세 중과율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있어요? 네. 그것도 있나요? 네네네.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그리고 소형 주택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주택세를 제외해줘요. 내가 주택이 하나만 있어요. 네.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지방 미분양을 사면 2번, 3번, 4번 내니까 주택수가 계속 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종전에 내가 있었던 주택 하나 이걸 기준으로만 주택수를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는 건 빠진다는 거예요. 지방에 사는 거는 카운트를 안 하겠다고요? 아 진짜예요? 아 진짜라니까 이 사람이 못 믿네. 아니 네. 왜? 뭔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 두 개를 나눴을 때 어느 쪽에 먼저 혜택을 주냐면 지방 쪽을 먼저 혜택을 줍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를 제외시켜줘요. 그럼 막 10채, 20채 사도? 취득세는 다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양도세에서는 들어가긴 하는데 뭐 사실 말이 10채, 20채지 그치, 뭐 관리를 할 수도 없죠. 내실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안 계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굉장히 기회를 볼 한심한 수가 눈빛으로 저를 있다. 쳐다보시네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살짝 내가 좀 교차 지금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네. 지방에 정말 월세 한 1,200만 원 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목표는 3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분은 다 지금 소형으로 세팅을 다 끝내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 이런 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소형 주택으로 오피스텔로 한 400채 정도를 하신 분이 계세요. 400채요? 400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오피스텔, 도생 이런 걸 많이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잘만 찾으면 방법은 있다는 거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미분양 그리고 소형주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방에 막 엄청 비싼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겠죠? 포함 안 돼요.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해당이 되고요. 네. 가격이 6억 이하짜리예요. 6억 이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자 그럼 지방인데 30평대고 6억 이하다. 그럼 어디 가는 아파트면 다 해당될까 안 될까? 되죠. 해당되겠죠. 이걸 내가 취득을 하면 종전의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를 결정을 하고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지방이라 함은 네. 서울과 경기권 외에는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는 이때 수도권은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이 인천까지? 세 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24년 1월 10일. 얘도 날짜 외워야 되겠다. 또 외워야죠. 24년 24년 1월 10일. 1월 10일. 네, 이게 이제 110 대책에 나와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날 포함해서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종의 이게 타임 세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네, 네, 버스 네. 사러 가야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줍줍 하러 가야 되네요. 서울에서 마곡 아시죠? 알죠. 위례 아시죠? 알죠. 광교, 수도권 같은데 다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거기가 과거에 한 10년 전쯤에 미분양으로 하면 믿으시겠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KBS에서 네. 출장 가려고 김포공항 가다 보면 마곡이 진짜 허허 파였단 말이에요. 네. 그때 새 아파트가 한 4억 정도 했어요. 난 뭘 했던가.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나왔던 감면주택 혜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주택수 제외를 조금 더 혜택 많이 준 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에 지방 관련해서도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와. 7월, 8월 달에.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이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소형주택이에요. 소형주택이라 하면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소형주택이에요. 소형주택은 아파트 빼고 나머지 전부 다예요. 아니 근데 제 지인 중에 네.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들이를 하자 그래서 갔더니 네. 주소가 네, 네, 네.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아파트였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딱 이거였어요. 내가 딱 들어갔는데 아파트스러워야 돼요. 딱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일단 어떤 느낌을 들죠? 아늑하고 그렇죠. 아늑하고 뭔가 안전하다는 편안하고. 느낌 들죠. 그렇죠. 뭔가 보안도 잘 되어 있을 네. 것 같죠. 그러면 보통 수익률이 4에서 5% 정도 나오면 나쁘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가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수익률이 무려 10에서 15%. 아까 월세 30만 만들려고 하시는 분. 소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아까 지방보다는 사이즈가 커야 될 것 같아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작아야겠죠. 작아야 될 것 같죠? 네. 전용 85가 아니라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평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짜리, 지방은 3억 이하. 이게 가격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다. 자, 지금 이 주택이 있어요. 네, 네, 네. 조정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제 지방의 미분양이라든가 아니면 네. 소형을 사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2개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조정지역 하나 더 사면 곧바로 얘는 12%가 그렇죠. 들어가 버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 미분양을 샀다. 그러면 얘는 빠지고 내가 갖고 있던 거 2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두 번째로 취득한 게 만약에 조정이다. 그러면 조정 2주택이니까 8%가 들어가요. 8%가 들어가고. 비조정이면 기본세율 1에서 3% 들어가요. 거기까지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하면 궁금해요. 거의 완벽하죠. 완벽한가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는 방송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이 TV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방을 본다면 어디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학군 봐야 되죠. 교통. 그 다음에 교통 봐야 되죠. 그리고 인구수가 가급적이면 좀 많은 광역시 정도로 보면 좋겠다. 일단은 그 어디를 찍어주실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왜냐면 원래는 안 찍어준다니까요. 안 찍어주신다고 하는데 안 찍어주는데 또 그래도 우리 자이 TV니까. 자이 TV니까 네. 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은 학군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네. 학군이 훨씬 더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견고하죠. 여기에 이제 의대 증원까지 네. 겹쳐있기 때문에 학군 지방에서 제일 좋은 것은 대구 소성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KTX역에서 가까운 게 좋은데 꼭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KTX역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지하철역에 있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대구역 자이더 스타라든지 그리고 주류역 자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대명 같은 경우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알아요? 모의 투자라고 혹시 아세요? 모의 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내 즐겨찾기를 해놓고 나중에 1년, 2년 후에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돈천조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다 비싸다고 저거 왜 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네. 시간 지나니까 지금 보니까 가격이 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꼭 투자를 안 하더라도 모니터링 하시고 보시면은 되게 좋은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부하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로 골라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선점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셨어요. 일단 이제 7월 말쯤에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나올 수 있으니 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겠고 네. 그때 또 다시 만나는 걸로 하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